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제가 선택적으로 제가 특별 리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어, 올릴 때도 있고 안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바로 지난 1월 30일 날 광주에서 현대자동차가 광주 공장에 설립을 한다는 그 투자 협약식을 맺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와서 연설을 하는,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 100대 공약 중에 하나로 지금 포함된 이 광주형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사업이죠.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광주형 일자리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면, 이 사업은 이제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고요. 기존의 완성차 업체에서 임금의 절반 수준이 적정 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문화, 복지, 보육시설 등의 이제 지원을 통해서 보전한다는 이제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광주형 일자리는요, 바로 독일 완성차 업계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의 프로젝트를 참고한 것인데요. 사실 폭스바겐이 2001년 경기 침체로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하자 별도의 독립 법인과 그 다음에 공장을 만들자고 노조에 제안을 했고요. 이 노조가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이제 5,000명의 실업자를 기존의 이제 생산직의 80% 수준이 월급 5,000마르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만 원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회사로 거듭난 아우토 5000은요, 프로젝트는요, 이후 7년간 투란과 티구안의 생산기지를 역할을 하는 등 순항을 거듭했고요. 고용위기가 끝난 2009년에는 폭스바겐 그룹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렵겠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2001년에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이제 독립법인과 폭스바겐이 이제 노조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법인과 공장을 만들려고 노조한테 제안했고, 노조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생산직이 당시에 이제 5,000명의 좀 실업자가 지금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생산직의 80% 수준이 우리나라 돈 약 300만 원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00% 월급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약 80%만 주는 걸로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00명의 실업자를 거의 다 다시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만들었던 차량이 투란과 티구안의 생산 기지로 역할을 해가지고, 굉장히 폭스바겐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란과 티구안이 굉장히 판매가 잘 되면서 순환 거듭했고, 2009년에는 이제 폭스바겐 공장으로 편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우토 5000 프로젝트인데요. 이 광주형 일자리가 약간 그거를 이제 벤처마킹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광주형 일자리로 넘어가자면, 이제 기본 계획은요, 사회적 합의로 바탕을 한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노사 체인 경력, 원활청 관계 개선 등으로 고임금 제조업으로 여겨지는 완성차 공장을 짓되 임금을 줄이고 그만큼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의 그 생산직들이 연봉이 제가 알기로 지금 한 8천 정도 지금 해요. 근데 지금 광주형
광주 공장에 들어서는 이제 임금은요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반이죠. 거의 초임 연봉이 3,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이제 60%? 한 55%에서 60% 사이를 이제 퍼센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빅그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광주에는 빅그린 산지 내에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여서 작년 5월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일자리 사업이 2018년 5월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7천억 규모의,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본이 2,800억 원이고요. 차입금 4,200원을 투입해 갔었고, 이 빅그린 산업단지 내 6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1000cc 미만의 경영 SV를 연간 1000만 대를 양산하는 합작법인 설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설립 시에 정규직 근로자는 이제 생산직과 경영 관리직을 합쳐 약 1000여 명이 되고요. 여기서 간접 고용까지 또 더하면 10,000명에서 12,000명의 일자리가 늘린다는 추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에 초임연봉 3,500만 원 합의를 했다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절반이잖아요. 자동차 완성 고장 어제 절반을 지급한 대신 이제 복지 비용으로 이제 소득 부족한 것을 이제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이제 현대차가 또 하기로 했고 광주시도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노조의 이 광주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죠. 여러분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노조를 했고, 이제 작년 12월 5일 날 타결 직전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된 이후에 이제 이용섭 현재 광주시장이 직접 협상 당정에 맡아서 이제 협상 전면에 나섰으며, 또 노동계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사회연대 일자리 특보를 또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 날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현대자동차와 그동안 진행한 협상안을 심의한 뒤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합의 무산이 배경이 됐던 이제 5년간 임금 및 단체 협상 유예 조항에 대해 광주시와 현대차가 절충안을 만들면서 좀 이뤄낸 거고요. 또 광주시는 해당 협약안에 상생 협의체 결정 사항의 유효 기간을 이제 누적 생산 목표 대수인 35만 대 달성 시까지 한다고 조항을 그대로 두되 보완할 수 있다는 부칙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현대자동차는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광주 공장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운영은 광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광주시하고 노조가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운영을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이 자동차를 만들어 이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거는 경영 SV인데 이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울산 공장, 지금 현대자동차 대표적인 공장이 울산 공장에는 없단 말이에요. 상생 라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광주 공장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만들어 줘. 그러면 노조하고 광주시가 이제 그걸 받으면서 차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기업이 전혀 이제 간섭을 못하게 하는 거죠. 간섭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간섭을 못하는 점을 해서 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무산이 됐던 아까 전에 5년간 임금 및 이제 단체 협상 유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생산 목표 대수와 35만 대 달성 시까지 이런 것도 또 부칙을 추가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무산이 될 뻔했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광주 이용석 시장에 직접 나와가지고 노조하고 조금 사실 이렇게 잘 해결이 돼서 네, 협약이 체결이 됐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광주에 내려가서 연설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임금 저효율이라는 이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조금 타파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공장을 쓸 때 웬만하면 지금 아시아 쪽에 많이 세운단 말이에요. 왜냐면 임금도 싸고 저렴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다시 유턴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율을 굉장히 많이 낮췄잖아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인 관세율이 30%가 35%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시작한 게 관세율을 낮추는 거였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지금 20 중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25%인가? 근데 그게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요. 네, 우리나라보다 더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업계들도 다시 미국 공장으로 유턴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광주시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울산 공장을 세우고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세운 거라고 해요. 굉장히 그동안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차를 생산을 하고 이렇게 많았었는데, 그 제일 많이 세웠던 데가 이제 중국이었죠. 옛날에는 중국이 정말 저렴한 임금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몸값이 비싸지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시아 쪽으로 나가고 있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보면 이 고임금 저율에 대한 그런 틀을 이제 조금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도 제2, 제3의 광주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제도 개선에 이제 대책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요, 법안을 마련한 등 이르면 이달 구체적으로 대책을 발표한다고요. 지난 8일 정부와 청와대에 따르면요, 이른바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이제 세제복지 등 종합대책에 이르면 이달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중심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하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설 연휴 전후에 이제 정책을 또 가듬었다 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기업 협약으로 마련하는 사업장이 또 뿌리 내리기 쉽도록 규제와 세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곳에 또 종사자에 대한 고용과 복지 지원책도 포함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게, 지금 대구하고 군산이 지금 유력하게 지금 또 기사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사업은 좀 군산에 좀 제2가 조금 했으면, 왜냐하면 군산이 사실 작년에 GM 공장이 군산 공장이 폐쇄를 하면서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군산에 조금, 이 군산시청에서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공장을 넣으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이제 전적으로 취업률보다 실업률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취업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또한 이제 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국에서 제대로 공장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또 바꿔줄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기사를 보면서. 근데 단점을 얘기하자면 과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임기가 어떻게 보면 2022년까지잖아요. 2022년 지금 3년차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2022년까지 이게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계속 뭐 지금 진보든 보수든 이게 계속 이어간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될 거라 하는데 리스크가 저는 그렇대요. 이게 5년 만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5년, 10년, 뭐 100년을 갈 것인가 이거는 사실 이제 대통령이 바꿔도 정권이 바뀌어도 이거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자리 창출 일을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 단점이라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연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단점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잘 이어갈 수 있는지 그게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그 대통령이 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게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실업률이 또 퇴사를 하고 또 일자리를 잃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유지를 또 계속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점을 생각을 하면 과연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기업들도 관심 또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걱정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일단은 지금 뚜껑을 열었습니다. 네, 뚜껑 어떻게 보면 지금 했는데 과연 어떤 뚜껑이 열었다기보다 뚜껑이 과연 그 뚜껑 안에 잘 돼 있는지 뚜껑을 열었는데 좋을지 나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영 SV를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이게 지금 2022년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 공장이 마무리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2년에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그 이유를 봐야겠죠. 그 이유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음에도 이런 좀 특별한 이슈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정리하고 저의 생각과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는 이런 특별 리뷰를 매주 금요일마다 업로드를 할 텐데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매주 금요일마다 업로드가 되지 않고요. 있을 때만 매주 금요일마다 업로드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네이버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오토트렌드라는 닉네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포스팅,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티스토리는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시작하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그리고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저는 새로운 또 특별 리뷰를 또 있으면 또 매주 금요일마다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